이제 두 번째 개념, 지수의 확장이라고 적혀 있다. 자, 지수의 확장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용어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지수가 기본적으로 자연수였단 말이지. 양의 정수. 자연수까지만 생각을 했으나 이제 지수가 확장이 되었다라는 확장이 되었다. 어떻게 확장이 될 거냐면 정수로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유리수랑 유리수 분수겠죠? 뭐 실수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 고민해 보자 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야.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잡을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자, 일단 우리가 거듭제곱의 계산을 한다는 거, 거듭제곱의 계산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거듭제곱은 그냥 곱하기 하는 거야.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미시라는 녀석과 지수라는 녀석으로 구분되어서 문제를 바라볼 거라고. 생각보다 복잡한 연산이거든요. 우리가 수가 두 개로 돼서 처음에 복잡했던 게 분수였다. 분수. 자연수 세 개까지는 열심히 하면 할 만했었는데 갑자기 분수가 나오니까 야, 이 분모가 하는 역할이랑 분자가 하는 역할이 막 다르더라는 거죠. 분모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 분자가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 뭐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뭐 그랬고 분수가 0이 되려면 그 분자가 0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분모 분자가 같으면 그 결과는 1이야. 막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엄청 많아요. 그죠? 하려고 말하면. 그런 것처럼 거듭제곱도 밑과 지수 두 개로 이루어진 수다. 그죠? 두 개로 이루어진 수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간단한데 복잡하고 생각하면 충분히 복잡한 계산이거든. 근데 그 복잡함을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밑과 지수를 항상 봐야 돼. 따라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볼 때는 밑에 대해서 보는 거랑 지수에 대해서 따라 그 결과를 명확히 예측하는 게 핵심이에요. 됐나요? 여기서 결과란 건 거듭제곱이겠지. 우리가 거듭제곱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 거듭제곱은 밑과 지수로 이루어지니까 밑과 지수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하자.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수를 확장해서 쭉 한번 볼게요.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지수가 이제 정수로 확장이 돼. 정수로 확장이 되고 있어. 맞습니까? 이런 거 중요하겠죠? 자,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됐다. 자, 지수로 정수가 확장이 되면 양의 정수는 어차피 이미 알고 있지.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야, 0이 되는 거랑 음의 정수가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지? 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볼게. 자, 지수 해석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자, 중학교 과정까지는 아까 했던 것처럼 지수가 자연수므로 밑은 실수 전체 범위에서 계산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자, 3의 제곱 계산할 수 있죠. 당연히 구해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25야. 문제 없잖아. 0의 4제곱은 0이죠.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야. 우리는 자연수니까. 그냥 반복하는 거야.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개념이 뭐였냐면 그냥 반복하는 거야. 뭐를? 곱셈을 반복하는 거야. 곱의 반복이야. 그냥. 곱의 반복이었어. 그러니까 곱하기 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뭐 자연수 곱하기, 분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0도 곱할 수 있다고 배웠고 0은 곱하나 마나 무조건 0이었다고 배웠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음수도 곱하기 할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 자연수가 지수라면 지수가 자연수라면 자연수가 지수라면 이상하자. 지수가 자연수라면은 곱의 반복이야. 곱셈의 반복이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야. 그렇잖아. 여기까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장이 된다 했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확장이 되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지수가 정수 유리수로 확장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미세의 조건도 존재한다. 요거를 우리가 좀 잘 챙겨 두셔야 될 거야. 미세의 조건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된다. 요거.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시 들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A의 0제곱 A의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야. 이게 뭔 말이냐. 자, 한번 떠들어 볼게요. 3의 제곱 뭐 이게 막 있어. 막 블라블라블라 있어. 근데 여기서 이게 막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쓱 지나가게. 여기 있어. 지수가 정수일 때 막자. 빠밤. 한 번 더 빠밤. 뿌라빠밤. 빠밤. 빠밤. 한 번 더. 빠밤. 한 번 더 얘기할게. 빠밤이야. 제발.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지수 법칙이 확장이 됐어. 지수가 정수로 확장됐을 때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빠바바바, 빠바바바바바. 자, 가만히 보면 여기 계속 A라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A. 여기도 가만히 보면 A 반복하고 있지. 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독해하고 있어야지만 미시 같네. 미시 같네. 이렇게. 미시 같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의 자세 첫 번째 미세 해석에서 미시가 항상 주인공이죠. 밑과 지수로 됐으니까 밑을 통일시켜 줘야 돼요. 뭐라고? 밑을 통일시켜 주셔야 돼. 밑의 통일이에요. 밑의 통일. 밑의 통일. 밑을 같게 만든다는 소리지. 밑을 통일시켜 주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밑을 통일시켜 주자. 됐나요? 밑을 통일시켜 주자. 이런 것까지 정확히 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밑의 통일. 자, 그래서 밑을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소인수분해다. 소인수분해. 자, 요거를 잠시 얘기를 해볼게.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긴 한데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자, 3의 제곱 곱하기 81 곱하기 27 만약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여기 지금 81이랑 27, 요 녀석이 마음에 안 드네. 밑이 통일 안 돼 있으니까 밑을 정리하자. 3의 제곱 곱하기 얘는 3의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그리고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곱하면은 누구만 안 돼?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지수끼리만 싹 다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 3이죠. 쭉 더하면은 얘는 9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거야.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밑의 통일. 그럼 밑을 통일한다는 건 결국 밑을 최대한 소인수분해에서 작게 표현해보자.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밑을 소인수분해에서 작게 관찰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야. 자, 그래서 밑을 통일시켜주고 있다. 밑이 같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 두자. 통일이다. 밑의 통일이다.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세요. 밑의 통일. 밑이 같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할까? 밑이 같을 때만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첫 번째 챙겨두시면 되겠다. 됐나요? 밑이 같을 때. 밑이 같을 때 무슨 셈? 곱셈과 나눗셈을 할 건데 어떻게 하자고? 그냥 곱하면 누구끼리? 지수끼리. 됐나요? 지수끼리 같이 해주세요. 지수끼리 더해준다. 그러면 얘는 지수끼리 빼준다. 옆에 거에서 뒤에 거 빼준다. 이렇게 된 거야. 곱하면 더한다. 오늘 네, 이렇게 되죠. 자, 계속 정리를 하면서 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지수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밑의 통일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밑을 통일시켜주고 두 번째 생각이 뭐였냐고?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무슨 셈과 무슨 셈에 대해서 가능하다? 거듭제곱에서 거듭제곱의 곱셈과 그리고 핸드 나눗셈이죠. 나눗셈의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지. 거듭제곱에서의 곱셈과 나눗셈을 처리할 수 있다.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실 거야.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더하고 지수끼리 뺀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지수 확장에 대해서. 자, 계속 한번 가볼게. 지수 해석에서 지수가 0일 때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볼게요. 자, 좀 예시 들어볼까요? A의 4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3 할까? 3의 5제곱 나누기 3의 제곱 하면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뺀다. 3 이렇게 될 거겠죠. 그러면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약속대로 하면. A의 0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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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데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 다음에 뭐 3의 4제곱 나누기 3의 4제곱. 어떻게 돼? 위시 같은 것끼리 나누면은 무조건 지수끼리 뺀다 그랬고, 지수끼리 빼니까 어떻게 돼요? 또 0인데? 선생님, 어떡하죠? 이렇게. 근데 쫄지 마. 쫄지 마. 이거 뭐야?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지.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지. 8 나누기 8 얼마죠? 8 나누기 8. 당연히 1이지. 12 나누기 12는 1이죠. x 나누기 x는 1이죠. x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15 나누기 15는 1이죠. 6241 나누기 6241도 1이잖아.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는 1이니까 얘는 무조건 1인 거야. 아하. 지수가 빵야. 지수가 빵야면 우리는 어떻게 약속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수가 빵야면 우리는
무조건 결과가, 거듭제곱의 결과는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지수가 0일 때 음, 거듭 아닌가?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음, 거듭 제곱 결과는 항상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거듭 제곱 결과는 항상 0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외우지만 말고 설명 가능하니까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말이야. 또 찝찝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알겠어. 그래서, 아, 지수가 0이면, 이제 나 알겠다. 이제 너 알겠다. 지수가 0일 때 우리가 음의 지수를 확정하니까 지수가 0인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수가 0이면 무조건 항상 1이야.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말이 적혀있죠. 뭐야 이게?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처음 보는데요? 이거 뭔데요? A가 0이 아니라고요? A가 아니, A가 뭐야? 밑이지, 밑. 밑. 밑이 왜 0이 아니어야 돼요? 밑이 왜 0이 아니어야 돼요? 음의 지수로 확정하니까 그게 왜 안 되는지 우리도 또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세 조건들 같은 것도 좀 챙겨 두셔야 되겠다. 자, 미세 조건. 자, 다시 한번 밑 통일시켜 주는 거 당연히 1번 순위, 1순위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약속 우리가 챙길 거 2순위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롭게 약속한 게 지수가 빵야가 될 때 어떻게 하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미세 조건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예시 들어볼게. 자, 3의 2제곱은 당연히 얼마야? 9죠. 마이너스 2의 5제곱 얼마야? 9는 마이너스 쓰고 2의 5제곱이니까 32 이렇게 될 거야. 0의 2제곱은? 0이지. 0의 5제곱은 당연히 0이죠. 0의 마이너스 2제곱은요? 0의 0제곱은요? 어? 0의 0제곱? 자, 0의 0제곱? 한번 떠들어볼까? 0의 0제곱? 한번 더 떠들어봐. 0의 0제곱? 자, 한번 생각해 볼게. 0의 0제곱. 0제곱 어떻게 나왔지, 우리? 연산에서? 거듭제곱끼리 무엇해서 나눴어? 나눴어, 나눴어, 그치? 그러면 3제곱 나누기 3제곱 하니까 3의 0제곱이 나온 거야. 그리고 얘는 무조건 1이야, 이렇게 한 거야.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니까. 근데 아까 제가 했던 거 기억나요? 5 나누기 5는 얼마죠? 당연히 1이지. 8 나누기 8은 얼마야? 당연히 1이죠. A 나누기 A는 얼마야? 당연히 1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A가 0이면 어떡하지? 0분의 0인데? 0으로 못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0이라는 지수가 나오는 배경 자체가 나눗셈이잖아요. 나눗셈일 때는 절대 0으로 못 나누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거야.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챙겨볼까 우리? 다시 올라가서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지수가 확장이 돼요. 정수 유리수로. 그래서 미세 조건도 존재함을 꼭 기억해 두자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밑이 0이 되지 않아요. 확장되는 순간부터. 언제부터? 음의 지수를 사용하거나 영의 지수를 사용할 때는 0이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음의 지수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됐죠? 요거 한번 볼게요. 재수가 음수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또 나눗셈에서 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볼게요. 5의 제곱 나누기 5의 6제곱. 쫄지 말고 약속대로 해보자. 나누면 어떻게 한다고? 미시 같은 것끼리 나누면 앞에 지수에서 뒷배니까 어떻게 해? 마이너스 4제곱. 저게 뭐야? 선생님, 이건 뭐야? 음의 지수는 처음 보는 거. 그렇지. 지수가 음수.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기본적인 자세는 나눗셈이니까 쫄지 말고 나보자는 거죠. 자, 5의 제곱이라는 것은 5 곱하기 5잖아요. 5의 6제곱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예요. 그러면 퉁탕퉁탕 퉁탕탕 이렇게 지어주면 5가 몇 개 남아? 4개 남아. 얘는 5의 4제곱 분의 1인 거야. 한 번 더. 3의 5제곱 나누기 3의 6제곱이 있다고 치면 6제곱 좀 재미없다. 3의 8제곱 해보자. 3의 8제곱.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원칙대로 우리가 풀면 3이 몇 개 있는 거야? 3이 5개 있는 거지. 아하. 3의 8제곱은 3이 8개 있는 거야. 따따따따 3이 8개 있는 거야. 그러면 3 위에 있는 5개랑 밑에 있는 5개가 사라질 거고 남는 거 3개 남을 거고요. 정리하고 나면 얘는 3 세제곱분의 1과 같아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미시 같은 것끼리 놔두면
분명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래. 그랬더니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이거 어떡하라고? 마이너스 어떡하라고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만 보세요. 잘 봐요. 자, 아, 잘 봐. 마이너스 방. 나머지는 똑같아. 5의 마이너스 4제곱은 가만히 보면 뭐가 똑같아 선생님? 모르겠대요. 5제곱은 똑같잖아. 5 4제곱은 똑같잖아. 그치? 여기도 가만히 보면 3, 3, 세제곱은 똑같아. 아, 이 마이너스 부분만 가만히 보면 이 마이너스는 사실 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는 분의 1인 거야. 그지? 맞아? 믿어도 돼? 마이너스는 분의 1이네요. 음의 지수라는 녀석은 결국 뭘까라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음의 지수는 뭔데? 음의 지수는 음의 지수가 있으면 그 거듭 제곱은 음의 지수는 결국 거듭 제곱의 역수다. 되나요? 거듭 제곱의 역수가 음의 지수야.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3의 마이너스 2제곱은요. 3제곱의 역수라고요. 야, 5의 마이너스 4제곱은 5 4제곱의 역수예요. 분의 1.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3 세제곱 분의 1인 거야. 역수야. 마이너스라는 녀석은 거듭 제곱한 결과를 역수하라는 거야. 되시겠어요? 연습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음흠. 아하. 어허. 음. 여기까지. 첫 번째 우리가 챙긴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수가 이제 확장이 돼서 어디까지 확장이 됐어?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된 거야. 괜찮아요?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었을 때 여기까지 한번 다시 지수 법칙의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다시 셋을 합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챙겨야 될 거 뭐냐? 밑을 통일시켜 주는 게 지수 법칙의 가장 기본이고 거듭 제곱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만 가능하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수가 확장이 돼가지고 음의 지수가 나오기도 하고 0이 나올 때 우리가 처리하는 능력 이런 거 신경 쓰십시다라는 거야. 자, 한 번 더 여기 시작. 마이너스 뭐 하는 역할을 요거 마이너스 한 번 더 여기 마이너스 요거 어떻게 한다고? 어머나 왜 이래? 마이너스 요거 어떻게 한다고? 그냥 분의 1 이렇게 돼. 되네? 분의 1 이렇게 돼.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n제곱 거듭제곱의 역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미세의 조건 신경 쓰셔야 되겠죠? 미세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 음의 지수부터 정수로 확장이 되는 순간부터 0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자연수를 벗어나면서 일단 0은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번, 2번까지는 너무 중요한 필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미시 같을 때 이런 거 챙겨 두시겠지? 미시 같은 거일 때는 무엇하거나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그때는 지수를 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까지 우리 공부했단 말이에요. 됐죠? 3번 요거는 그냥 우리가 옛날에 다 배웠던 건데 빨리 정리를 하면 A의 세제곱 전체 A의 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지 이걸 이러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에서는 어떻게 할 거다? 지수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 왜 그런데 그러면은 A 세제곱의 제곱이다. 그랬으면 요 제곱은 누구를 제곱하는 거야? 당연히 여기 있는 알맹이 A 세제곱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A 세제곱을 몇 번 곱하는 거야? 2번 곱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2번 곱하는 거가 되겠어. 그러면 여기는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뜻이? 그러면 A에 당연히 6제곱이 된다. 그래서 요 지수끼리 됐다. 곱하면 된다. 이렇게 곱하기 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그냥 간단하게 지수끼리 곱한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좀 미시 주인공입니다. 미시. 자, 미시 무엇으로 되어 있을 때? 반항식으로 되어 있어요. 미시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면 요 녀석을 세제곱하자. 그럼 어떻게 된다? 밑 각각에다가 세제곱할 수 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 분의 3y 세제곱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제곱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곱하기로 되어 있고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2의 제곱, x제곱의 제곱, 3의 제곱, 9 하면 되겠죠? 뭐 2의 제곱은 4 이렇게 해도 되겠죠?
y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y 몇 제곱? 6제곱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미세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때 미세 조건 이미 공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수까지 정리했어요. 여기까지도 다 알고 계실 거야. 자, 그러면 여기든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정리해 볼게. 미시 통일되고 겉업제곱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자,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제 지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지수 해석인데요. 지수가, 지수가 상항식일 때, 그리고 지수가 단항식일 때, 요렇게 해석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사실 우리가 이 공식을 그냥 드립다 다 외우고 있단 말이야. 이건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파란색 부분 한번 볼까? 파란색 우리가 해놓은 부분. 이게 가만히 보면 지수가 무슨 꼴이야? 이거 지수가? 이거 지수 단항식이야. 그지? 그러니까 다항식이야. 이 지수 다항식이지. 여기는 지수가 뭐야? 단항식이죠. 단항식. 자,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지수가 단항식일 때, 지수가 다항식일 때 처리하는 능력.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미세 해석과 지수의 해석, 지수의 조건에 따른 해석 뭐 쭉 이렇게 있는데 지수의 해석 중에서 엄청스럽게 중요한 거야. 요거를 좀 밑으로 당겨 버릴게요. 이렇게 볼게. 이렇게. 자, 지수의 해석이야, 지수. 지수 전체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지수가 0이냐, 양수냐, 뭐 음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가 단항식일 때, 지수가 단항식일 때 알아보는 거 해석. 요 해석도 연습 많이 하셔야 돼. 갑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3에 x 플러스 2제곱 이런 걸 만약에 보게 될 거란 말이야. 3에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지수가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얘를 이렇게 곱하기로 분리해서 관찰을 하시는 거야. 거듭제곱은 어쨌든 복잡한 수라고 그랬잖아. 거듭제곱은 웬만하면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게 좋아. 이렇게 x 플러스 2보다는 쪼개서 보는 거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a의 2-x제곱이 있으면 쫄지 말고 얘를 a의 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니까 나누기 하는 거 아니에요? 빼는 거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곱하기를 바꾸십시오. 우리는 이제 음의 지수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음의 지수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 그냥 툭탁툭탁 쪼개고 관찰하는 연습을 쭉 제발 연습하셔라. 한 번 더. a에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제곱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2y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런데 지수가 단항식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지? 지수가 단항식. 이거 분명히 단항식이잖아. 이 단항식을 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다시 갑니다. a의 x제곱 전체의 y제곱이 어떻게 됐었어? a의 xy제곱이잖아. 이거 지금 분명히 곱으로 돼 있잖아. 그죠? 반항식이잖아. 반항식이잖아. 이렇게 곱으로 돼 있거나 단항식이니까 분수도 가능합니다. 나누기. 단항식 분수로 돼 있거나 이렇게 곱으로 돼 있으면 얘를 어떻게 따로따로 분리할 수도 있어. a의 x제곱 y제곱 또는 a의 y제곱 x제곱 가능하겠죠. 곱하기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a의 2y제곱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a제곱 전체의 y제곱을 바꿀 수도 있고 얘를 a의 y제곱 전체의 제곱을 바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12제곱이 있어. 그럼 우리 얘를 a의 세제곱 전체의 4제곱 바꿔도 되고 a의 6제곱 전체의 제곱을 바꿔도 되고 a의 뭐 할까? 2제곱 전체의 6제곱 바꿔도 되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결국 우리가 거듭제곱을 계산을 잘한다는 거는 밑을 잘 관리하고 지수를 잘 처리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밑은 생각보다 처리하는 능력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밑 처리 능력은 뭐밖에 없어? 소인수분해밖에 없어. 밑 처리 능력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밑은 통일시켜 줄 것이다. 요거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밑은 통일시켜 줄 거야. 네. 빛을 통일시켜 줄 거야. 요거 우리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거듭제곱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밑이 같아지면 거듭제곱을 할 때 곱하기 나누기 하면 지수를 처리할 수 있다. 자, 지수를 합하거나 지수를 뺄 거야. 자, 지수를 합하거나 뺀다는 거는 지수를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어야 돼? 지수가 다항식일 때 처리 능력도 필요한 거야. 따로따로 분리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을 하면은 곱하기 할 수 있다? 그럼 지수를 단항식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 연습이 되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지수가 확장된 것 중에서 우리가 지수가 지금 정수로 확장됐을 때, 지수가 0일 때랑 지수가 음의 지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까지만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개념이 될 거예요. 수고했습니다.